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투자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캐시메이커 문서진입니다. 오랜만에 제가 그 시황 영상을 올려드리는 것 같아요. 최근 들어가지고는 라이브를 제가 일요일에 하다 보니까 그때 제가 시황을 많이 이야기를 해서 따로 이렇게 영상을 찍어드리지 않았는데 주말에 제가 이번 주말에도 제가 라이브를 좀 못하게 되다 보니까 거기에 또 오늘 새벽 끝난 뉴욕 증시의 분위기고 좀 뒤숭숭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또 걱정하실 것 같아요. 우리 메이커분들이. 그래서 그와 관련된 부분을 좀 언급 드려보려고 이렇게 영상을 따로 준비를 했습니다. 제목에서처럼 일단 1월 PC 지표 자체가 좀 충격적이다라고 생각할 만큼 높게 나왔습니다. 물론 시장의 예상치도 그러니까 높게 나올 줄 알고 있었죠. 시장도 높게 나올 줄 알고 있었는데 이게 그러니까 지난달보다 더 올라갈지는 몰랐죠. 그러니까 CPI 지표를 보면서 1월 물가가 좀 높아질 거라는 건 알고는 있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어쨌든 상승분이 좀 둔화될 거라고는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이게 오히려 다시 올라가면서 최근 들어서 경제 지표들 같은 경우가 인플레이션 재상승에 대한 우려감을 많이 하게 만들어주는 지표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뭐 고용 지표를 일단 시발점으로 해가지고 고용 지표, 그 다음에 CPI, 그 다음에 PPI, 그 다음에 소매 판매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좀 높게 나오면서 이거 물가 다시 올라가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감이 있었는데 거기에 PC까지도 한몫 보탠 거죠. 그러면서 시장이 또 한 번 좀 불안감을 가지고 그로 인해 가지고 뭐 뒤에도 설명드리겠지만 국제 시장 또 많이 흔들렸고 그로 인해 가지고 이제 또 한 번 또 약세론자들이 또 힘을 좀 받으면서 또 겁나는 소리를 많이 하고 있죠. 또 6%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터미널 레이. 어쨌든 뭐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시장이 또 이제 좀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저는 물론 뭐 저는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저는 강세론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되도록이면 좀 시장이 긍정적인 좀 시그널을 좀 찾으려고 하는 편이긴 한데 뭐 어쨌든 근데 오늘 충격적인 흐름 속에서도 나쁘지 않을 거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추세를 다시 하방으로 만들 만한 재료인가라는 생각을 하면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되거든요. 뭐 끝까지 제 영상 시청하시면 왜 그런지 제가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는데 어쨌든 일단 너무 이렇게 지나치게 심리를 위축시킬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그러면 바로 PC 물가지표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서 걱정했던 부분이 이 부분이죠. 그러니까 예상은 했다. 높게 나올 줄 예상을 했지만 일단 MOM 그러니까 이 전월 대비로도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전월 대비로도 굉장히 많이 올렸고 그다음에 중요한 건 이거죠. 이거. 예. 일단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헤드라인 같은 경우도 5.3에서 5.4예요. 시장은 내심 4%대를 기대를 했어요. 4.9 정도로 내심 기대를 했는데 중요한 건 아예 어김없이 이걸 와장창 기대감을 무너뜨리면서 중요한 건 뭐다? 오히려 12월 지표보다 더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요렇게 그래도 이렇게 완만하게 떨어지고 있었는데 여기서 이렇게 쫙쫙 올라갔다라는 거죠. 이게 인플레이션 재상승에 대한 우려감이 좀 작용됐다라는 거고요. 특히 이제 코어 연준에서 좀 중요하게 보고 있는 코어 PC 같은 경우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올라갔습니다. 연준에 다들 아시는 것처럼 연준이 지금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설정을 하고 있는 거는 2%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이거죠. PC 물가 지표입니다. 이 코어를 기준으로 이야기하는 거고 근데 연준은 지금 2%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직 한참 멀었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 입장에서는 좀 걱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걱정을 하는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세부적으로 보면 이렇게 세부적으로 보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걸 가지고 많은 분들이 좀 부정적으로 보는데 저는 이거 뒤에도 마지막에 한 이야기 또 드리긴 할 건데 저는 똑같은 지표지만 저는 이 부분을 그렇게 우려를 안 합니다. 그 이야기는 이제 뒤에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제 우리 흔히 말하는 스티키한 지표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잘 안 내려가 끈적끈적한 잘 안 내려가는 지표 서비스업 지표가 올랐어요. 이렇게 올랐습니다. 이게 조금 나름 딱 떨어지나 싶었는데 이게 다시 올라갔고요. 중요한 건 내구재랑 비내구재는 급격하게 떨어지다가 이건 역시도 올랐습니다. 다만 중요한 건 오르긴 했지만 여전히 확실하게 이거는 둔화되는 흐름은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원사이드하게 이렇게 내려가긴 어렵겠죠. 여기서 워낙 가파른 속도로 떨어지다 보니까 이때도 한번 퉁 튕겼다가 다시 떨어진 거거든요. 여기서 한 번 더 퉁 튕겼다가 떨어질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원사이드하게 내리기는 좀 그렇고 그래도 한번 반등 나왔다가 이게 다시 추세를 만들 것이냐 절대 저는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월 지표는 상대적으로 우리 흔히 말하는 기고 효과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게 역기저 효과를
받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1월 달까지 에너지 가격 자체가 좀 높았거든요. 그래서 에너지 가격에서의 기고 효과를 볼 수가 없는데 2월부터는 본단 말이에요. 아주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1월은 계절적인 요인도 있고 상대적으로 좀 지표와 관련된 부분에서 좀 손해를 볼 수 있는 부분도 있는 상황. 거기에 1월 달에 어쨌든 유가가 좀 오르면서 가솔린 가격도 좀 올랐다라는 부분. 그다음에 1월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또 고용 같은 경우도 또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계절적인 요인일 가능성이 높고요. 이건 2월 달 그러니까 2월 달. 그러니까 2월 지표가 발표되는 3월이죠. 그러니까 3월 달에 나오는 지표도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연속성을 보고 어 인플레이션이 다시 재상승한다라고 우려하는 게 맞는 거지. 지금 어쨌든 1월 지표 하나를 가지고 야 봐봐 인플레이션 다시 올라간다니까라고 호들갑 떨 필요는 전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이렇게 물가 지표 자체가 높게 나오면서 시장의 분위기는 이거잖아요. 이거 이제 시장에서는 올해 연내 금리 인하를 할 수도 있다. 그다음에 3월이 금리 인하가 마무리고 그래서 터미널 레이트이 한 5% 정도 5% 정도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는데 야 이거 이런 이 PC까지도 보니까 아 이거 나가리인데 뭐 이게 안 못 연내 금리 인하 못할 것 같은데. 그다음에 이거 잘하면 터미널 레이스 정말 미니멈으로 보더라도 이거 5.5는 갈 것 같은데. 잘하면 6%까지도 갈 것 같은데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채 금리가 폭등을 했습니다. 이게 보시면 여기 보시는 게 미국채 2년물 이게 아무래도 정책 금리를 반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채 잠시만요. 색깔이 연두색이니까 여러분 잘 눈에 안 띄시겠다. 색깔 좀 바꿀게요. 자, 여기 보시면 국채 금리 같은 경우가 다시 한번 그러니까 지난해 고점을 넘겼어요. 어. 지금 2년물 같은 경우는 지난해 고점을 넘겼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높은 거고 결국에는 이제 2년물 국채 같은 경우도 지금 시장에서는 이렇게 봤단 말이에요. 터미널 레이트이 한 5%대로 본 거예요. 5%대로 보니까 일단 기준이 5% 채권 시장에서는 기준금리가 이제 상한선 터미널 레이트이 한 5% 정도다라고 해서 채권 가격은 거기에 맞춰진 거거든요. 근데 이거 잘하면 야 최소한 일단 5.25는 되겠다. 5.25는 되고 여차하면 5.5까지도 될 수도 있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서 요게 이제 가격에 맞춰 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2년물 금리가 급등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10년물 금리 역시도 급등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채권 가격이 채권 금리가 하루에 지금 거의 한 2% 오르고 이렇게 이 정도로 오른다라는 건 굉장히 급등이거든요. 주식으로 따지면 지수로 만약에 코스피 지수로 따지면 하루에 한 5% 이상 오른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굉장하게 좀 급등을 했다라는 거죠. 이거는 어쨌든 이번 PCE 물가 지표를 대하는 시장의 충격을 잘 대변해 준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 관련 부분에서는 계속 이제 좀 비관론자들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음, 이걸만 보더라도 제가 이 짤이 좀 요즘에 좀 돌길래 봤는데, 그러니까 그 이야기 하잖아요. 그 파월 의장 진짜 폼 미쳤다고. 아니 진짜 예전에 그 파월 의장이 기가 막히게 인플레이션 안 온다고 하는 시점부터 인플레이션이 강하게 왔고 그 파월 의장이 디스인플레이션 이야기를 하는 시점부터 다시 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진짜 인간 지표로서 최고다. 좀 비아냥을 많이 듣고 있죠. 그래서 파월 의장 보고 이제 야 파월 의장 폼 미쳤다라는 건데 그러면서 이제 지금 파월 의장이 이걸 나오죠. 그러니까 디스인플레이션이라면서요. 예, 디스인플레이션 된다고 했잖아요. 라고 했는데 이제 패드의 생각이 안 좋아. 야, 이게 뭐야 이거? 야, 인플레이션이 이게 이제 야, 여기서 이렇게 내려간다는 게 아닌데 이건 뭐야? 여기서 이게 아니라 야,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잖아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까지 간다라는 거예요. 이 정도까지 간다가 아니라 이 정도까지 간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연준의 정책에 대한 부분을 좀 많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강하게 좀 올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을 시장에서는 좀 표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런데 이렇게 어쨌든 이번에 뭐 주식 시장이라든지 그다음에 채권 금리가 폭등을 하고 시장이 굉장히 혼란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채권 시장 참여자들의 이 전망치는 아주 막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바뀌진 않았어요. 여기 보면 물론 움직이긴 했죠. 여기 보시면 지금 이제 3 월이죠. 3월 FOMC 회의 금리 전망인데 여전히 25 bp가 유력합니다. 물론 50 bp 인상이 이전에 비해서는 올랐어요. 원래는 이거 한 18%거든요. 원래는 18% 정도 됐다가 이게 이번 나오고 나서 10%가 더 오른 거죠, 사실상. 많이 오른 거는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절대적인 전망치는 아닙니다. 절대적인 전망치는 아니고요. 그 다음에 5월 관련 부분 역시도 물론 중요한 건 뭐냐면 여전히 5월에 동결이 그래도 꽤 있어요. 물론 여기서 50 한 번 더 간다라는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터미널 레이시 여기서 보신 것처럼 야 5.5까지 갈 수도 있어라는 게 있지만 절대적인 기대심 그러니까 절대적인 어찌 보면 이 컨센서스는 아니거든요. 그냥 말 그대로 딱 한 25 bp 한 번 더 한다. 그러니까 3월에 25 bp, 5월에 25 bp 정도 한다라는 게 지금 현재 어쨌든 시장 컨센서스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조금씩 수정되긴 했어요. 조금씩 더 올라오긴 했지만 중요한 건 아직까지는 그래도 막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 증권 시장인 것, 주식 시장과 파인 시장과 그러니까 금리 쪽에서 보여준 반응에 비해서는 채권 시장 참여자들의 예상치는 그렇게 막 그러니까 드라마틱하게 바뀌진 않았어요. 왜 그럴까? 이거 왜 그럴까라는 거죠. 그럼 보면 이건 거죠. 그러니까 아직 왜냐하면 3월 CPI를 그러니까 우리가 3월 FOMC 회의에서 금리 결정을 할 때는 결국에는 2월 CPI를 볼 확인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2월 CPI가 남아 있다. 그러니까 분명히 1월은 어차피 높게 나올 걸 알고 있었던 거고 근데 이렇게는 했는데 2월에 드라마틱하게 내려갈 수도 있거든. 그랬으면 다시 한번 급격하게 또 금리 같은 경우는 원위치 찾아올 수도 있고 주식시장 급등이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시장이 이렇게 기대를 할 만할까라는 걸 하나씩 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하나씩 상품별 하나 보겠습니다. 상품별 하나씩 보면 가장 이제 중요한 거죠.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예, 에너지 가격이죠. 특히 에너지 가격 내에서도 뭡니까? 가솔린 가격입니다. 가솔린 가격이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치고 이번에 뭐 CPI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발표됐던 PCE에서도 에너지 가격이 많이 움직였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오른 거거든요. 근데 보시면 가솔린 가격은 그러니까 1월에 한번 반짝 올랐어요. 근데 역시나 2월 들어서는 내렸습니다. 최근에도 유가는 하락을 하고 있죠. WTI 기준으로 유가는 하락을 하고 있는 상태고 특히 이제부터는 뭐가 나오냐면 예, 기고 효과가 아주 적극적으로 반영이 됩니다. 이거를 조금 더 제가 넓게 펼쳐 보이면 보세요. 이게 작년 지금 현재 보면 이제 2022년 요 라인 때부터 우리는 봐야 되거든요. 맞죠? 이제 어느 순간 이제부터는 어떻게 된다? 이게 뚫고 나갑니다. 2002 여기서 요까지는 1월 달까지죠. 이게 1월 달까지 흐름이지만 2월 달부터 폭등을 했어요.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그럼 지금 이미 YOY 기준으로는 굉장히 마이너스가 나올 가능성이 높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MON 기준으로 그러니까 전월 대비로도 떨어질 가능성이 높죠. 높은데 지금 YOY 기준으로는 아주 드라마틱하게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에너지 가격의 하락은 굉장히 시장 그러니까 이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거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천연가스 가격 역시도 물론 뭐 최근에 조금 반등은 해줬지만 요거 살짝 반등은 해줬지만 중요한 건 2월 내내 떨어졌습니다. 이건 역시도 보시는 것처럼 이건 어마어마하거든요. 이거는 YOY 기준으로 보면 이게 굉장히 작살납니다. 이제부터. 예, 엄청나게 지금 떨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에너지 가격이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이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요인으로 이제부터는 작용을 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를 보겠습니다. 음식료 가격에 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있잖아요. 대체적으로 밀 가격을 보겠습니다. 밀 가격을 보더라도 떨어졌죠. 밀 가격도 떨어졌고 또 한번 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많이 그 시장에서 좀 우려를 했었던 여기 미국의 그 달걀 가격 1월 달에 이 식품 가격을 올렸던 달걀 가격 같은 경우도 여기 한번 볼게요. 미국의 달걀 가격 같은 경우도 지금 폭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음식료 가격이 좀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지금 현재는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아침에 많이 먹는 그러니까 이 미국인들의 그러니까 아침에 많이 섭취하는 오렌지 가격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보세요.
왜 오렌지 주스가 왜 이게 있지? 선물까지 이렇게 있지? 그만큼 소비가 많이 돼요. 특히 미국 내에서. 이거 물가가 꽤 많이 영향을 주거든요. 지금 보신 것처럼 오렌지 가격이 한번 올라왔다. 요 부분 때문에 계속 이제 시장에서는 좀 우려감을 했어요. 우려감을 했고, 이게 또 1월 그 뭐죠? 그 음식료 가격에 영향을 좀 미친 부분인데, 요건 아직 안 잡혔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여러 가지 지표들이 하락하고 있었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인플레이션 지표 중에 이제 남은 상품 지수 중에 석탄 가격이 좀 중요하거든요. 석탄 가격이 굉장히 중요했다. 왜냐하면 석탄 가격이 또 중국 리오프닝으로 인해 가지고 이게 많이 올랐었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는 중국 정부가 조금 단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번 폭등 지미가 있다가 보시는 것처럼 다시 급락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난방 수요가 줄어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석탄 가격 자체도 좀 잡히고 있다. 이게 전체적으로 에너지 가격에 그다음에 이 전기료에 영향을 많이 미치거든요. 이것도 지금 현재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다만 그건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이제 터키 이 재건과 관련된 이슈 이런 것들 때문에 열연 가격을 많이 올랐어요. 철강석 가격, 그러니까 열연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좀 급등을 했다. 하지만 이게 절대적인 수치를 한번 볼게요. 인플레이션이 아주 극에 달했을 때 대비해서는 확실하게 지금 아직까지 물론 뭐 단기적으로 많이 오르긴 했지만 여전히 인플레이션을 아주 적극적으로 자극할 수준은 아니라는 거죠. 예,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그리고 이제 미국 내에 주택 가격이 좀 영향을 많이 미쳤던 넘버, 그러니까 목재 가격이죠. 목재 가격 같은 경우도 한번 보시면 음, 여기 있죠. 이것도 지금 현재 이렇게 바닥권을 가지고 있고, 확실하게 상품 관련 부분에 있어서의 이 가격 상승은 좀 제한될 가능성이 지금 현재는 높습니다. 그다음에 뭐 많이 이제 우리가 좀 많이 주목했던 니켈 가격 역시도 지금 현재 좀 안정을 찾고 있죠. 좀 안정을 찾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 이거 한번 볼까요? 폴리프로필렌 가격이 한번 볼까? 폴리프로필렌 요 가격 역시도 지금 이제 안정을 찾죠. 그러니까 확실하게 상품 시장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잡힐 가능성이 현재 높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기고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YOY 기준으로 본다면 확실하게 2월달 지표 정도는 드라마틱하게 지금 현재 빠져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똑같은 아까 봤던 똑같은 이번에 PCE 물가 지표에서 보였던 건데, 확실하게 내구재 비내구재는 다시 저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이거는 다시 이렇게 내려갈 가능성이 전 높다라고 보는데, 중요한 건 시장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게 이거잖아요. 서비스업이 야 이거 끈적끈적한 거 안 내려간다라는 건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지표를 한번 잘 보세요. 지금 이렇게 올라간 거를 눈에 거슬리긴 하죠. 거슬리긴 합니다. 이거 거슬리긴 한데 한번 잘 보세요. 2017년, 2018년 이 시기는 어떤 시기였어요? 디플레이션 시대잖아. 디플레이를 우려했던 시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연준이 계속 이제 목표치, 그러니까 이 물가 목표치를 2%로 잡고, 근데 2% 계속 미달하고 있었던 그 시점이잖아요. 자, 근데 그 시점에 어떻게 됐어요? 보시는 것처럼 지금 서비스업 지수 자체가 이 상승이 이렇게 원래 이 정도 수준은 했어요. 근데 지금 보세요. 물론 지금 그때보다는 오르긴 했어요. 근데 여러분 절대적인 수치에서 보시면 이게 아주 드라마틱하게 막 올랐나요? 엄청나게 이때보다도 어마어마하게 올랐나? 그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기존에 얘들이 여기서 요 레벨 자체가 요렇게 오르긴 했어. 아니 이게 뭐 제가 안 올랐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안 올랐다는 소리는 아닌데, 그러니까 이런 거죠. 자 보세요. 자, 원래 가격대가 평균적으로 이 정도를 했어요. 이 정도 평균적으로 가격을 하던 게 지금 보면 이 정도까지 올랐어요, 지금. 근데 이게 자꾸만 이제 약세론자들이 계속 이야기하는 건 이거죠. 서비스 가격이 안 빠진다, 안 빠진다라는 건데, 임금이라는 게 아니 계속 내릴 수는 없잖아요. 그게 어쨌든 오른다라는 거잖아요. 그런 거를 감안한다면 물론 속도가 좀 빠르긴 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아주 그냥 그러니까 예전에 비해서 통제가 안 될 정도 수준으로 오르는 거냐라는 부분 보면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누가 보면 옛날에는 뭐 서비스 지수가 이만큼까지 내려가 있었는 줄 알겠어요. 그렇지 않나요? 이게 이미 뭐 옛날에는 막 이 정도까지 갔는데 이게 이만큼 올랐다라는 건데 그거 아니잖아요. 지금 딱 여러분 눈에 보셔도 이게 아니잖아요. 지금 보면 이거잖아. 어.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 물론 서비스업 지표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떨어지는 속도가 둔화될 수는 있지만 그에 반해서 어쨌든 내구재와 비내구재,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뭐 굿즈 가격이 아주 가파르게 떨어진다라는 점, 이걸 감안하면 인플레이션은 그래도 곧 잡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영상을 제가 미리 찍어 놓긴 했어요. 이게 제가 화요일 날 업로드가 될 것 같기는 한데, 또 하나 제가 또 시장에서 좀 긍정적으로 본 또 물가 지표와 관련된 부분 또 시그널이 있으니까 또 화요일 또 영상이 업로드 될 때 그것도 또 한번 참고하시면, 지금의 조정은 나올 수 있는 구간은 맞다. 여기 차트를 한번 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S&P 500 같은 경우도 일단 밑 바닥부터 해서 본다면 많이 올랐습니다, 여러분. 이게 단기적으로 보면 물론 떨어진 게 많으니까 뭐 안 오른 것 같긴 하지만, 여기 보세요. 3,500에서 4,000 거의 200까지 거의 많이 올랐죠. 눌려줄 만한 시점은 맞습니다. 눌려줄 만한 시점은 맞고, 지금 어쨌든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있는 상황에서 긴축 스탠스가 아직까지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가 자체가 그냥 뭐지, 그러니까 아예 뭐 폭등장처럼, 아예 뭐 완전 불장처럼 올라갈 수는 없죠. 제가 늘 이야기는 박스권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 드렸고, 어떤 정도 수준이냐, 이 정도 수준일 것 같다라고 이야기 드렸잖아요. 아직까지는 박스권 내의 흐름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눌림목이 나오는 구간에서 눌렸다는 거고요. 그리고 채권 시장이나 환 시장의 반응 대비해서는 주식 시장의 조정은 생각보다는 큰 조정은 아닙니다. 원래 같았으면 그러니까 지난해 같았으면 어땠어요? 이 정도 나왔으면 저렇게 아래 꼬리 안 달았어요. 그리고 S&P 500도 한 2% 이상 하락을 했을 거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한 3% 하락을 했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 확실하게 지난해에 비해서는 심리가 투심이 그래도 많이 회복돼 있는 거고, 단기적으로 많이 조정 줬기 때문에 눌림목이라고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래서 이 지금 자리에서 와 이거 다시 그래 맞네, 지금 약세론자들이 말이 맞고 결국에는 이거 단기 그냥 의미 없는 기술적 랠리였어, 베어마켓 랠리고 다시 한번 전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하락이니까 지금 곧버스를 다시 태워야 돼,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여기서 뭐 이게 아주 강력하게 상승을 이끌 수는 없다 하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전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추세 하락은 안 나온다고 봅니다. 박스권 흐름이 유지될 가능성이 있어도 추세 하락이 나올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인버스를 태우는 건 저는 굉장히 위험한 전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너무 심리 흔들리실 필요는 없다. 오히려 이럴 때 좋은 종목을 살 수 있잖아요, 여러분. 뭐 대표적으로 엔비디아 같은 경우, 테슬라, 엔비디아 이거 조정 안 주면 여러분 언제 사실 거예요, 이거? 조정을 그나마 이렇게 줘야지 이런 거라도 사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 종목 중에 제가 계속 강조하고 2차 전지, 아니 이렇게 시장이 조정을 안 주면 언제 사요? 그래도 이런 조정을 주고 그래도 많은 분들이 좀 타고 탈 수 있게 해 놓고 가는 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너무 지나치게 우려하실 필요는 없고요. 주말 저는 그냥 편안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조정이 나올 수는 있다. 3월 초까지는 좀 조정이 나올 수 있겠지만 고용 지표까지 봐야 되죠. 하지만 3월 둘째 주부터 특히 이제 2월 CPI가 발표되는 그 시점부터는 다시 기대감이 반영될 겁니다. 물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혹시라도 만약에 이런 제 예상과 다르게 2월 CPI도 부정적으로 나왔다라고 하면 그때는 저도 생각을 다시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략이 바뀔 수 있죠. 저는 2월 달부터는 확실하게 드라마틱하게 물가가 빠진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니까. 근데 만약에 그 예상이 달라지면 투자 전략도 바뀔 수는 있겠지만, 아직까지 지금 현재 이런 지표들을 많이 확인해 보면 2월 지표는 확실하게 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뭔가를 그러니까 이 방어적인 전략을 짜는 건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때까지 여러분들 다들 메이크머니 하십시오.